몇 번부터 보시면 되냐면 25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제물포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하필이면 제물포고등학교지? 저자가 여길 나오셨나 보네요. 제물포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400명의 몸무게는 평균이 60kg이고 표준 편차가 5k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해보세요. 표준 정규분포표가 의미하는 바를 아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설명했던 바를 이용해서. 자, 보세요. 문제가 지금 어떻게 생겨서 먹었냐면 제물포 남학생들은 평균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걔들 날씬하네. 60kg에 평균이고, 표준 편차가 5래요. 그래서 5제곱. 이렇게 이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어요. 오케이? 몸무게가 확률을 구하라는데, 그 몸무게에 대한 확률 변수가 72.5보다 이상인 학생은 전체의 몇 퍼센트인가? 요 확률을 구하라는 소리예요. 퍼센트를 구하라는 거니까. 문제 파악은 되나요? 요거 등호 빼도 된다 그랬죠? 왜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 등호는 빵이니까. 오케이? 그것도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우리가 원래는 요거 Z를 써서 풀거든요, 보통. Z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푸는데 우리 그거 안 쓰고 당분간은 해보겠다 했어요. 그래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저희가 60일 거예요. 이렇게. 정규분포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72.5는 어디쯤에 표시되어 있을까요? 72.5는 아마 이쯤에가 이렇게 72.5가 표시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문제에서는 어디를 구하라고 했어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적분값이 뭐니까? 밑에 아래쪽 면적, 그래프 아래쪽 면적이 확률이니까 72.5보다 큰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확률을 구하라는 게 이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포인트가 뭐라 그랬냐면 이 둘의 차이라 그랬어요. 요 둘의 차이. 얼마 납니까? 12.5가 나죠. 그쵸? 여기서 어떻게 받아들였죠? 우리의 표시, 삼각형 곱하기 시그마일 때, 시그마는 얼마니까? 5잖아요. 그쵸? 여기서 시그마가 5라 그랬으니까, 표준편차가 5라 그랬으니까, 요거는 2.5 곱하기 우리가 갖고 있는 시그마 5가 되겠네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럼 요 2.5 값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값이라 그랬죠? 평균으로부터 얼마 곱하기 시그마만큼 떨어졌을 때 확률은 모든 정규분포가 같다. 근데 그 모든 정규분포 중에 제일 단순한 놈이 누구다?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놈이다. 그 놈을 표준정규분포라고 한다. 표준정규분포에 한해서 그 값에 대한 확률값이 표시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2.5짜리를 찾아요. 그럼 요 면적이 얼마라는 거예요? 0.4938이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진? 그러면 뭘 하면 돼요? 요 반쪽 사이드가 전체 가격이 얼마일 테니까 0.5일 테니까 여기서 얼마만큼? 0.4938을 뺀 요 녀석이 우리가 찾고 싶은 답이 되는 거예요. 괜찮겠어요? 그러면 답 얼마 나오나요? 0.0062 이렇게 나오나요? 맞냐? 확률 되게 낮네?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퍼센트로 바꿔줘야 되니까 0.62%네. 오, 되게 날씬한 집단이에요. 그죠? 어쩜 이럴 수가 있지? 됐습니까? 이렇게 풀면 돼요. 두 번째 거 볼게요. 이번에는 몸무게가 즉 x가 52.5 이상이고 뭐보다 70kg 이하인 학생 수를 구하래요. 오케이? 그럼 퍼센티지를 구한 다음에 전체 학생 수가 400명이라 그랬으니까 그 400에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먼저 구할 거예요. 이 확률을 먼저 구할 겁니다. 오케이? 논리는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보세요. 생겼고 여기가 얼마? 60이죠.
70을 여쯤에다 표시할까요? 이렇게. 여기가 70이고요.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52, 너무 비슷한데 괜찮아? 이렇게 표시할게요. 괜찮아요? 자, 둘의 차이가 중요하다 했죠. 10 차이 나죠? 10은 표준편차가 5니까 2 곱하기 표준편차 차이가 나는 거네요. 이 차이는 얼마 나요? 1.5, 그죠? 1.5 시그마 차이가 나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어차피 좌우 대칭이니까 오른쪽 걸 써도 상관이 없어서 이쪽 면적부터 구할게요. 이쪽 면적은 어디예요? 몇 시그마짜리? 2 시그마짜리. 그래서 0.4772가 나올 거고요. 더하기 그 다음은 1.5 시그마짜리가 얼마로 나와서 0. 안녕 332로 등장을 하네요. 다 더해봤더니 4 빵 1 9 1 빵 아니다 4 맞네. 0.9104 이렇게 나오겠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요 녀석이 뭐야? 몸무게가 요 안에 들어와 있을 확률인 거잖아. 근데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니까? 400명이니까 여기다가 9104를 곱하면 실제 학생 수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구해놓은 답이 364명이에요.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괜찮겠죠? 따라오고 있죠? 지금 Z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Z를 쓰는 거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프에 대한 이해도를 중심으로 초반에는 좀 문제를 풀어보고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고, 나중에 Z 쓸 거니까 학교에서 아마 Z 써주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이제 역산을 하는 문제인데, 예제 3번이에요. 고등학교가 아주, 이투스 고등학교가 있대요. 2학년 학생들의 상위 8%는 수학 수행평가에서 1등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많이 주네. 수학 수행평가 성적은 평균이 30점이고, 수행평가 성적의 평균은 정기분포를 따른대요. 근데 얼마를 따른다고 했냐면, 평균이 30점이고, 표준편차가 5점인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1등급을 받은 학생의 최저 점수를 오른쪽 표준정기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라. 몇 퍼센트한테 1등급을 주겠다고? 8%한테 1등급을 주겠다고. 자, 잘 봐, 이제. 또 표를 그릴 거야, 그래프를. 여기가 얼마야? 30이야. 이쪽은 점수가 높은 애들, 이쪽은 점수가 낮은 애들. 괜찮아? 높은 애들 중에 8%. 그럼 그 경계선을 찾아볼까?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얼마여야 돼? 8%여야 돼. 여기가 얼마란 소리, 그래서? 0.08이란 소리. 괜찮겠니? 그럼 여기는 몇? 0.42란 소리. 괜찮아? 0.42가 되려면 얼마여야 되는지 봐. 1.4 곱하기 시그마여야 되네. 그럼 요 값이 얼마인지 찾을게요. 요 값은 30에다가 1.4 시그마가 얼마니까 5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괜찮아요? 점수 찾아봤더니 7점 아닌가요? 그래서 37점이네요. 37점인 사람이 8%에 속하는 마지막 학생이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답은 37점. 안 어렵죠? 안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 되게 쉽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행 문제입니다. 비행 문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항 분포의 정규 근사라고 합니다. 좀 어렵게 써놓은 문제고 그냥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한마디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항 분포는 어떻게 생긴 녀석이에요? NP로 생긴 녀석이죠. 이렇게. 왜 대문자를 쓰고 지랄이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란 말이에요. 얘는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어요.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NP로 구하고 분산 V는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NP의
1-P를 이용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수학자들이 엄청난 연구나 이 데이터 값을 충분히 늘려봤더니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걸 알게 됐냐면 이 n이 충분히 크면 뭐가 되더라?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더라. 오케이? 그리고 그 정규분포는 당연히 평균이 얼마일 거고 np일 거고 루트에 np 1-p의 제곱 이렇게 생겨먹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될 거다. 이거 이제 이항분포가 시행횟수 n이 충분히 커지면 뭐가 된다? 정규분포로 변신할 수 있다. 라는 거야. 되게 찜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커야 충분히 큰 건데. 그치? 얼마나 커야 저 충분히 큰 거냐고.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는 정의를 안 해줬거든? 그래서 알아서 그냥 이 정도면 충분히 크지 않냐? 구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오케이? 두 가지인데, 이제 교과 과정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1번. 뭐가 있냐면, np도 5보다 크거나 같고, n 곱하기 1-p도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를 해. 사실 뭐 자주 사용되는 건 아니야. 그냥 크다 그러면 얼추 크다라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두 번째 방법은 실용적인 방법인데 이항분포 문제에서 정규분포가 등장을 해. 그럼 이건 거의 100%지 뭐. 이항분포 문제로 시작이 됐는데 뭐가 나와? 정규분포표가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정규분포로 바꿔서 풀어라는 어떻게 보면 암시에 가까운 거야. 제가 그냥 이 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이항분포로 시작하면 웬만하면 B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넘어가는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요거 때문에 요즘에는 뭐 어떤 학교들은 문제마다 정규분포표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 놓고는 맨 뒷페이지에다가 정규분포를 하나 통째로 줘. 표준 정규분포가 필요한 경우 맨 뒷페이지에 정규분포를 참조하세요. 이렇게 딱 해서 이제 시험을 내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해요. 오케이? 해볼게요. 문제가 어떻게 세팅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느 대학의 공공학년도 정시 모집 합격자의 1차 등록 비율은 75%래요. 자, 1차에 너 합격했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실제로 등록을 할 확률이 4분의 3인 거예요. 각각의 학생이, 그러니까 1차 합격한 각각의 학생이 뭐 할 확률, 등록할 확률은 4분의 3인 거야. 근데 그런 학생이 몇 명 있대? 192명이 있대. 그 192명은 각각 등록할 확률이 4분의 3인 거야. 1차 등록 여부를 조사하였을 때 132명 이상이 등록할 확률은 오케이? 잘 봐. 그걸 어떻게 세팅을 한 거냐면 처음에는 이항분포예요. 몇 명짜리? 192명의 등록 확률 4분의 3짜리. 그럼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얘는 뭐야? 1차 등록생의 수를 확률 변수로 잡았을 때 저런 분포를 따르게 되겠지. 괜찮아? 괜찮은 거지? 자, 근데 둘이 곱해도 숫자 충분히 크고 4분의 1 곱해도 숫자 충분히 크기 때문에 얘는 충분히 큰 걸로 본다고. 그럼 얘가 뭘로 변신을 한다고? n으로 변신을 해서 뭐가 나와? 49 곱하기 3이면 얼마냐? 48 곱하기 3인가? 그지? 48 곱하기 3 하면 얼마 나와? 142? 52? 똑바로 대답 안 해. 162? 이 새끼가 160. 192 곱하기, 나 이거 계산 안 돼. 미쳤어. 요거 나누니까 48이는 거잖아. 143. 이렇게 나오겠네. 됐죠? 그래서 평균은 몇 명인 거야? 144명이 평균인 거야. 괜찮아요? 그러고 나서 뭘 찾아야 돼? 또 분산도 찾아야 되잖아. 분산을 찾을게요. 144에다 얼마를 또 곱하면 돼요? 4분의 1 곱하면 되겠네. 요건 얼마야 그러면? 48인가? 49. 36. 그럼 여기가 뭐가 돼? 6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원래 처음에 시작을 이 이항분포로 시작을 했으나 지금 문제를 풀 때 이 정기분포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률을 구할 거예요. 얼마로 구할 거냐면 몇 명인 경우 132명 이상이 등록했을 확률. X가 132명 이상의 확률. 자, 이제 첫 번째 포인트 잡습니다.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사실 그냥 자연스럽게 가면 되는데 조금 오버를 해서 생각하면 처음 시작이 이항분포지 않냐. 그러면 이항분포는 분명히 132명짜리 확률이 있잖아. 이항분포를 제대로 계산해서 132명짜리 확률 계산 굳이 하자면 이항분포 그 자체로 그대로 놓고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192 컨비네이션에 132에 누구의? 4분의 3에 132승에 곱하기 4분의 1에 나머지 몇이야? 60승. 요게 사실상 확률이잖아. 이게 132명 등록할 확률이라고. 이항분포 상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미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뭘로 넘어가 버린 이상, 정기분포로 넘어가 버린 이상 사실상 얘하고 얘는 같은 걸로 봅니다. 아마 숫자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그러겠죠. 당연히 근사한다는 얘기는 써도 무방하니까 그러겠지. 괜찮아요? 그래서 아까 이 등호 때문에 헷갈리실 필요 없다는 거. 첫 번째, 실수하는 수도 있고 혼돈할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이거 확률을 구할 거예요. 또 그림 그립니다. 전기분포니까. 전기분포는 닥치고 그림. 그렸어?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144야. 나는 131을 찾아봤더니 이쯤에 있을 것 같아. 이 차이를 봤더니 몇 차이 나? 12 차이 나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나? 2배 차이가 나는 거야. 시그마가 6이었으니까. 표에서 얼마짜리 찾아야 돼? 2짜리를 찾아야지. 2짜리 찾아봤더니 얼마 나와? 0.477이? 즉 여기 확률이 요 면적이 얼마라는 거야? 0.477이라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더하라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뭐야? 0.4772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돼? 0.5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0.9772가 132명 이상 등록할 확률로 바뀌는 거예요. 괜찮아요? 어렵지 않죠? 괜찮은 거지? 됐지?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별다른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이항분포가 충분히 숫자가 큰 상태에서 셋업이 되어 있으면 그냥 적당한 시점에서 뭐를 바꿔서 전기분포로 바꿔서 다 마지 우리 전기분포 풀던 대로 문제 풀면 돼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항분포에서 뭘로 넘어가는 문제? 전기분포로 바로 다이렉트로 넘어가는 문제. 이런 문제가 첫 번째 유형이고요. 이 단원에서 등장하는. 자, 5번입니다. 갑시다. 요거 이제 5번 문제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전기분포로 시작을 해요. 근데 뭘로 넘어가냐면 이항분포로 넘어가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이항분포가 두 번째 전기분포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요. 요 둘의 분포가 달라요. 요 둘이 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어쩌다 보니까 같아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같지 않게 문제가 셋업이 되지. 전기분포가 두 개 나와. 이제 문제 풀어볼게. 해보자고.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무게는 평균이 얼마짜리래? 200짜리고 표준 편차가 20짜리인 전기분포를 따른대. 이 공장에서는 무게가 240 이상이 나오면 불량으로 판정한대. 오케이? 무게가 240 이상이 나오면 불량으로 판정을 한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량일 확률이 P에 X가 얼마보다 클 때 이렇게 계산이 된대. 오케이?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전기분포니까 이렇게 쓸게요. 여기 얼마? 200이고요. 그래서 갖다 놓은 거야, 이게. 진짜로. 그래서 갖다 놓은 거야. 물론 너네를 위한 건 아니어서.
포스코 애들 중에 정말 졸아놓고 정말 졸았거든. 누가 봐도 졸았거든. 근데 눈을 까디짓고 졸지 않았다고 우기는 놈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 이 새끼 앞으로 여기 앉지 마 그러고 맨날 거기 앉아도 거기 서서 수업 들어. 자 갑니다. 쫙 자를게요. 240 이렇게 괜찮아요? 플러스 2배의 시그마 됐습니까? 그럼 요 면적이 얼마라는 걸 알아? 2짜리 짜자봐. 0.48. 근데 우리는 뭐가 필요해? 요게 필요하지. 얘는 얼마라는 걸 알아? 0.02라는 걸 알아. 괜찮아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제품 하나를 꺼내서 딱 확인을 했어요. 불량률 확률 얼마? 2%. 쓰레기 회사네요. 100개 중에 2개가 불량이면 망할 회사라고 봐야죠.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뭐 알란가 모르겠는데 식스시그마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경영학과를 가거나 산업공학과를 가거나 알면 식스시그마라고 하는 그 품질 관리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량률이 양쪽에서 식스시그마니까 여기가 3시그마고 여기가 3시그마라고 하자고. 그러면 3시그마짜리가 여기 얼마 나와있냐? 아씨 안 나와있네. 3시그마짜리 표가 나와있는 게 하나도 없네. 아마 엄청 숫자가 작을 거예요. 불량률이 요 뒤에만 들어오도록 한다. 막 이런 운동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래서 식스시그마라고 해요. 물론 이게 단면, 양쪽이냐, 한쪽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뭐, 저게 달라지긴 하는데. anyway, 분량이 너무 많긴 하네요. 어찌됐건, 여기는 제품 하나당 분량률이 2%입니다. 오케이? 그런 걸 몇 개를 검사하겠대? 10,000개 검사하겠대. 근데, 불량품이 몇 개니? 10,000개를 검사할 거야. 각각은 2%의 확률로 불량이야. 불량의 개수는 이게 이항분포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항분포로 넘어갑니다. 10,000개 검사에 하나당 분량률은 아이고 0.02야. 됐어? 그러면 요거는 뭐에 대한 분포야? 10,000개를 검사했을 때 불량품의 개수지. 이게 되지. 괜찮아요? 그럼 우리는 뭘 찾고 싶은데? 221개 이상. 그래서 여기서 x 써먹었으니까 이걸 y라고 합시다. 요걸 구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근데 딱 숫자를 봐봐. 충분히 크죠? 그죠? 그러므로 얘를 다시 뭘로 변환을 해? n으로 변환을 해. 오케이? 그럼 평균은 몇 개 나와? 공 2개 빼버리고 2 곱하면 200개겠네. 괜찮아요? 200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0.98을 곱하면 얼마 나오니? 196 이렇게 나오니? 그럼 이건 뭔데? 14의 제곱. 숫자가 이렇게 예쁘게 변환되는 게 몇 개가 없어서 맨날 나오는 숫자긴 해요. 괜찮죠? 여기까지. 자, 나는 그냥 바로 여기서 뭘 이걸 구하는 건 불가능하잖아. 그지? 어떻게 구하겠어, 이거를. 221개, 222개 세가지고 쭉 줄 때까지 난개까지 다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정기분포로 넘어간 거야.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서 똑같이 뭘 구하면 되는 거야. 요걸 구하면 되는 거야. 괜찮아요? 정기분포 보니까 또 그림을 그려. 여기가 몇이야? 여기가 200이야. 그리고 여기가 얼마야? 221이야. 요 차이를 살펴. 얼마야? 플러스 1.5 시그마인 거지. 괜찮아요? 그럼 1.5짜리 찾아. 표에서. 얼마야? 0.43. 여기가 0.43이래.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요거잖아. 그래서 얼마? 0.07. 즉 7%의 확률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완전히 이해하시면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뭐 복잡하게 숨겨놓아서 막 이렇게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서 시작을 해서 정규분포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로 왔다가 이항분포로 변환이 됐다가 다시 그 이항분포에서 뭘로? 정규분포로 넘어가는 스타일의 문제. 그나마 이쪽 계통에서 조금 어렵게 낼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었나요? 오키도키? 좋습니다. 예제를 다 풀어드렸는데 혹시 질문하고 싶은 게 없겠다. 공부를 안 했으니. 고작 예제 5개인데 그걸 안 풀어와. 풀어왔어? 왜? 그 다음 거 가봅시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예제 지난번에 제가 개념 설명만 해드리고 문제를 안 풀어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풀어본 거고, 자, 잠깐만. 우리가 Z분포 하나 쓰는 거 연습 한번 해볼게. 갔다, 응. Z분포 쓰는 거 연습 한번 해볼게요. Z분포는 뭐냐면, 여기 상황에서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볼까? P에 뭘 구하라고 했냐면, Y라는 변수가 얼마? 221. 이렇게 된 거야. 요걸 구하래. 그리고 Y의 분포는 정기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200이고, 이렇게 생긴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 이거를 어차피 우리가 뭘로 구해도 되니까 Z로 바꿀 거거든요. 이 Z 값이 뭐냐면 요 값이에요. 요 값을 찾자는 거예요. 요 값을 찾는 방법이 뭔지 알아? 221에서 뭘 빼? 평균을 빼. 변수 값에서 평균을 빼. 그리고 그걸 뭘로 나눠? 14로 나눠. 요걸로 바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하던 계산이에요. 그럼 얘가 뭘로 바뀌어요? P에 Z가 1.5보다 크거나 같다. 요걸로 바뀐 거지. 괜찮습니까? 그럼 얘는 뭘로 하는 거야, 이제? P에 Z가 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에서 0.5에서 P에 Z가 0부터 1.5일 확률을 빼서 구하자. 여기 이제 Z분포 쓰는 거예요. understand? 왜냐면 요 녀석 이 Z라는 분포는 정기분포는 뭐니까? 평균이 얼마고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녀석이니까. 개념상으로 이미 다 들어가 있으나 그 개념상을 이해 못하는 친구들 을 위해서 자꾸 이 Z를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Z 굳이 쓰려고 달려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논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겠죠? 이게 Z분포 변환 방법. 이게 0.5고 여기 얼마였습니까? 아까 했듯이 0.43이었잖아요. 그죠? 요즘에 칠판멍이 되게 마음의 안정감을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칠판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눈동자에 초점을 봤을 때 칠판 저 너머를 보고 있죠. 이게 초록색이 사람한테 되게 안정감을 주는 생각이어가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연속 확률 변수. 그 중에서도 정기분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케이?